네, 스픽스 인터뷰 휴먼 시간입니다. 방송에서는 자주들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들이지만 실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탐구해보고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깊이를 더해가는 스픽스, 바로 심층 인터뷰, 스픽스의 휴먼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당연히 TV에서 많이 뵐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전공 자체가 매우 또 특수하고 어려운 분야를 전공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뭐 매주 이제 만나 뵙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떤 시청자들에게는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력을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통일부 정책보좌관 등을 하셨고요. 그리고 석박사 항의 동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관련 내용이 또 많다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실제 전공은 어떤 거를 하셨고 주로 맡아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시청자들에게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자기소개 한번 뭐 이런 겁니다. 예, 저는 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1988년도에 예.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가지 않고 석사과정 입학을 해서 정외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 원래 전공은 이제 정치 사상인데. 정치 사상이요? 네네. 정치 사상학이라는 전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이론, 뭐 정치 사상, 국제 정치 이렇게 이제 정치학 내부에 이제 큰 전공 분류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정치 사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 저는 주체 사상 공부를 해보려고 했었다가요. 석사는 이제 김정일 리더십에 대한 분석이고요. 박사 학위 논문은 북한의 관료 체제와 지배 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라고 하는 걸로 썼습니다. 원래 동국대학교가 북한학과가 유명한데, 알고 있습니다. 저 때는 개설이 안 돼 있었어요. 개설이 안 됐으면 그때는 북한학과가 없을 때 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석사 과정 들어갔을 때 아마 학부가 생긴 거로 알고 있고, 진짜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은 제가 한참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가 북한학과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북한 전문가로서 볼 때 우리 한국과 북한을 비교를 해보면 북한은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탈북민들을 한 50여 명 정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냥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금 우리보다 덜 발전돼 있고 민주주의도 매우 약하고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거기도 그런 공동체 내부에서 서로의 규범과 도덕을 가지고, 그러니까 꼭 예를 들면 무슨 뭐 북한의 수령 체제다, 꽉 짜여져 있는 것처럼 뭐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구조 하에서도 다양하게 자기들의 공동체적인 규범들 또는 강압 또는 통제, 감시 속에서도 그것들을 우회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의 삶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기는 뭐 독재 국가, 그다음에 가난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1960년대, 저는 이제 그 60년대 이전 살아보진 않았습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매우 어렵게 살았습니다만, 서로가 서로의 공공함들을 지켜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공동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위로만 보지 말자. 그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내부에서도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규범과 윤리, 같이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만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만 그들도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수용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뭐 아무리 이 당 조직이 얘기를 해도 말 안 듣고 하는 사람도 다 있는 거고, 또 몰래 뒤에 돌아가서 뭐 욕도 하고 자기들끼리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게 좋은 삶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거기는 못 사는 것, 거기는 불행한 곳이라고만 얘기하게 되면 저는 그건 좀 과도한, 예를 들면 어떤 이념적인 우월성에 기반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같이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네. 꼭 그렇게까지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초반부터 저희가 이제 전공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북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쉽게 질문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보릿고개 뭐 이제 고난의 행군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했는데 북한은 그만큼 잘 버텨왔던 뭐 여러 가지 국제 제재 속에서도 잘 버텨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왜 이렇게 잘 버티고 있을까요? 제재의 효과죠. 제재 효과, 효과? 제재의 역효과인 거죠. 역효과. 예, 왜냐하면 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50년이 돼갈 거예요. 제재만. 네,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일 겁니다. 가장 많이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나라 아닌가요? 최고죠, 최고죠. 네. 50년 동안 이렇게 네. 계속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아온. 그러니까 그 제재가 일종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받는 삶 자체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네. 소위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민들 스스로가 그걸 극복해내는 거죠. 그 삶 자체를. 왜냐하면 네네. 살아내야 되잖아요. 네, 네.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네.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재 때문에 힘들다고 계속 북한 당국들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이 제재 때문에 힘들어진 이유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네, 네. 제재를 하는 자에게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정은, 뭐 그전엔 김일성이겠죠. 네. 김정일, 김정은 같은 경우는 인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제재에 의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부의 모순과 문제점들을 갖다가 외부의 적에게 돌려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예. 또 다른 정당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제재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또 제재 역효과가 분명히 있다. 전 그래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근데 뭐 계속 보수적인 분들은 예. 계속 제재를 해서 옥죄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50년을 목을 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렇게 버티고 있고 이 난제를 네. 풀 수 없기 때문에 네. 제재만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윤 정부도 좀 균형 있게 예. 이 부분을 한 방향만이 아니라 네. 제가 볼 때 제재를 더욱 강화해서 극단의 상황으로 가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충돌밖에 없을 거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남북이 너무나 화력이 막강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한 피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선제타격부터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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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하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 김종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전공 얘기는 아까 이제 북한학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공을 그 당시에 북한학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았습니까? 뭐 많지는 않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영향을 끼쳤던 어떤 그 분위기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 오롯이 김 교수님의 선택이었습니까? 북한 정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었습니다. 네. 뭐 일단 학생운동을 하면서 제 88년도에 뭐가 시작됐냐면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됐었어요. 북한을 제대로 알자. 네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뿔 달린 악마 뭐 예.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야 이런 고민이 있었고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이제 그 북한을 좀 제대로 알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정치학에서 어떤 걸 할까라고 얘기하다 뭐 어차피 다 아십니다만 뭐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 가자 북으로 우러나무라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 문제도 많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북한 문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주체 사상이 뭐야 네. 또 뭐 일부 선배들 같은 경우는 네. 주사파라고 얘기하는데 네. 주사파의 내용이 어떤 거야 이런 네. 게 공부하고 싶었고요. 네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죠.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누굴 만났냐 이제 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NSC 사무처장을 했고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종석 알죠. 예, 장관님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형 그랬었는데 네. 그때 네. 그때는 이제 성대에서 박사학위 논문 쓰기 직전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종석 선배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지만 뭐 김근식 교수님, 네네네네. 그다음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님 이런 분들 같이 네네네. 세미나 했었어요. 저는 까마득한 후배였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국정치연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좀 진보적인 예. 블록에 있는 학생들, 대학원생들이 모여서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북한의 실체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됐죠. 진짜 저기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구나라고 네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걸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네. 이제 북한학을 그러니까 선택은 제가 했습니다만 네. 과정에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그 선배님들을 통해서 네. 좀 교정을 받고 네.
좀 더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자연스럽게 대학 시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물론 그 당시에 그 시대 분위기는 아주 옛날보다는 좀 더 나았겠지만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든지 어떤 진보적인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사회적인 시각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안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저 때는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87년도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나서 네. 뭐 이제 노태우 대통령 뭐 따지고 아직까지 뭐 제대는 했습니다만 퇴역을 했습니다만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이 대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고생하는 친구들. 네네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냐면 화염병 이런 얘기 되나요? 괜찮습니다. 예, 저희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화염병을 던져도 네. 그 국민들 시민들이 뭐라고 안 그랬었어요. 잘한다 그랬죠. 당연한 거니까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자북으로 오로남으로 뭐 남북 통일 관련돼서 뭐 청년 뭐 이런 교류 이런 거 하는 부분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분들이 그게 되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위구투라고 있었어요. 전위구적 투쟁, 네네. 전두환, 이순자. 예. 이때는 뭐 거의 국민들이 열광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싸우면 네네네. 뭐 화염병이나 쇠파이프 이런 건 좋은 거라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 네네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상당히 크게 지지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정당성으로 어떤 학생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신뢰가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고 학생들의 요구 조건만 중심으로 또 시위를 하게 되면 국민들 지지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네. 국민들 지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학생 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겪었는데 저는 예. 다행히 1학년 때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제가 오히려 주변 분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예. 대신에 이제 맨날 하시는 얘기는 다 알겠는데 예. 뒤에서 해라. 예. 앞에 나가지 마라. 뭐 네. 이런 얘기를 들었던 때니까 되게 네. 좋았죠. 근데 제 다음 학번부터는 상당히 힘들었죠. 1989년도부터는 네네. 뭐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범죄나 전쟁한 게 아니라 소위 이제 뭐 운동권, 노조 이런 것과 노태우 정부가 전쟁을 벌이면서 예. 89학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엄혹한 시점에 학생운동을 시작하게 돼서 저희랑은 좀 큰 차이가 있었죠. 지금도 사실은 586 이런 운동권 이게 이미지가 정치권에서는 그리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실제 그 586 세대로서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기사 보면 뭐 당연히 욕먹을 만하다? 아니면은 뭐 우리도 이제 한때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좀 야멸차게 들리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국민들이 싫어할 짓을 했으니까 싫어하시겠죠.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걸 뭐 애들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1980년대 저는 이제 그 소위 586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제가 88학번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그죠.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인데 저는 애매하게 낀 세대이긴 해요. 실제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586은 아니신 거예요. 그죠. 원래 지금부터 86 정도까지가 아마 네네네네. 586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87, 88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586 진짜 진짜 백이들하고 좀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고민은 그런 거죠.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 했던 민주화 운동이 훈장일까? 저는 훈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대학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특수계층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다 대학 간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네네네. 뭐 제가 볼 때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10만 정도 됐을래나요? 예. 전체적으로는 뭐 더 많았겠습니다만 네. 한 해 이제 입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소수의 아주 특수계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건 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앞으로 이 대학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공간으로 갈 사람이 대학 때마저도 그 특수한 계층의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저는 훈장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될 몫을 했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네네. 또 하나는 또 별건으로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이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학생회장급들이죠. 네네네. 전 이제 매번 술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그 당시 시위를 하게 되면 이제 목마를 태워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막 이렇게 본인 선동이라는 걸 하죠. 네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부탁입니다만 당신이 그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목마를 태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당신들은 거기 있을 수 없었다. 네네네. 근데 당신들은 그거 지금까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안 돌아보고 지나왔으니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좋게 생각하겠는가라고 하는 측면들. 전 그래서 욕 얻어먹을 짓을 586이 해왔으니 네. 건강한 국민들이 욕하는 거다. 그러면 욕을 얻어먹었으면 반성하고 바꾸는 게 먼저인데 네. 몇몇 분들은 이거 훈장인데 이거 나 목숨 걸고 싸운 건데 이런 네. 말씀을 하세요. 네네네. 전 웃긴 게 웃기다 이상합니다만 저희 대학 학생운동 시작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주 문제였습니다. 그때 엄청 울었어요. 친구들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학생운동은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뭐 훈장처럼 얘기를 합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땐 미안한 얘기지만 부끄러워해야 될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좀 586들이 전 용퇴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네네네. 아니, 반성을 하시고 반성할 막 행동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좀 반성하셨나? 행동하셨나? 지금도 현장에 계시거나 뒷방에 계시거나 SNS에다가 계속 예를 들면 586 공격하면 방어하시는데 혈안이 되시는 거 보면서 저분들이 정치를 하시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뭐 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아주 쓴소리를 아주 강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뭐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은 달변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말이 너무 빠르다고 예. 저 막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방송 초반에.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예. 뭐? 방송 초반에도 말이 빠르셨다는 얘기는 말을 많이 하고 잘하셨다는 얘기가 좀 아니 들리는데. 말을 빨리 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 방송을 하면 이게 정리한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예. 그냥 머릿속에서 외운 걸 계속 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예. SBS 비즈에 제가 나갔었는데 거기 여자 앵커는 저보고 처음입니다. 랩으로 평론하시는 분은 진짜 그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직접. 생방 중에요? 아니요. 이제 방송 끝나고 난 끝나고? 다음에 저한테 그래서 그만큼 제가 좀 예. 그러니까 달변이 아니라 네. 잘 못해서 외워가지고 이제 그냥 준비한 대로만 얘기하는. 그래도 저희 그 발행인의 평가와 더불어서 저희 방송 스픽스에 평론하러 나오시는 다수의 분들이 김종욱 교수님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힌 분이 대다수이시고 저랑 하면 비교 우위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적표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스픽스에 올라온 동영상들 중에 특히 이제 쇼츠로 보자면 지금 김종욱 교수님이 100만이죠? 100만 넘었어요. 그거는 네. 하나는 장성철 교수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차재훈 교수님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얻어가는,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네네. 운이 좋게. 감사합니다. 네. 장성철 교수님, 차재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네. 과한 겸손을 또 보여주셨는데 이제 방송에 많이 나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나오시기 전과 후가 체감이 되십니까? 방송 환경도 그렇고 나가서 이제 뭐 혹시 대중교통 타시면 알아보시는 분도 있습니까? 예,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뭐랄까 뭐죠 연예인병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옛날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계속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어떤 분은 심하게는 저보고 탈레트 아니냐고 그런 분도 진짜요? 계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어디서 인식도가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긴 나왔는데 쟤 누구지?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알아볼까봐. 이제 괜히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행이다. 코로나 19 시대여서 마스크라도 쓰고 다녀서 예를 들면 좀 덜 보이니까. 그래서 맞아요. 이제 병을 좀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거주하시는 은평구 쪽에서는 더 인식도 인지도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도라기보다 제가 거길 더 많이 자주 다니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음거리가 많으니까. 저와 함께 이제 은평 구민이신 김종욱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본업이라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평론을 하고 계시니까 정치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이제 우리 정치를 공부 물론 이제 북한 공부도 하시면서 더불어서 이제 정치 쪽에서도 몸 담으시면서도 NSC에서도 일도 하시고 통일부에서도 일하시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직간접적으로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동일하게 저희 휴먼 스픽스 인터뷰에 출연해 주시는 분들에게 거의 모든 출연자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10년 전과 지금 혹은 20년 전과 지금 김종욱 교수가 바라보는 그때와 지금의 정치는 진보했습니까? 퇴보했습니까? 발전했습니까? 아니면? 저는 국민들이 있어서 더디지만
했다. 조금씩은 발전해가고 있다. 예, 아마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 정당 때문에요? 아니. 아니, 농담입니다. 아이. 농담입니다. 국민들의 노력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항상 교정하려고 노력하더라. 국민들은 정치가 잘못돼 갈 때마다 또 인내심도 대단해서 웬만할 때까지 봐주는 것 같아요. 근데 투표로 언젠가 심판을 하고. 투표든 아니면 뭐 어떤 시위든 예, 다양한 예, 방식을 통해서 교정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럴 때마다 조금씩 바꾸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는 대한민국은 정치인만 잘하면 훨씬 좋아지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정당 구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혁신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예.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정당이 계속 바뀌는 거겠죠. 참 그렇다면 왜 이렇게도 민심의 더듬이가 묻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예. 그 현장성이 없다는 거겠죠. 예.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정치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겠죠. 현장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는 언론에 등장해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그들만의 리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예. 가끔씩 그렇게 현장에서 잘 성장한 분들은 올라오기도 힘들지만 예. 올라왔을 때 그 네트워크망에서 또 배제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제 생각에는 아마 며칠 전인가 우상호 의원이 그 정당 내에다가 인재를 양성하는 걸 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소위 풀뿌리에서 올라와서 네. 현장의 여론 그다음에 현장의 민심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좀 정당의 중요한 역할들을 좀 담당하는 시대로 가지 않으면 네. 아마 반복적으로 정당의 유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평가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이르고 우리 국민들이 인내심 많다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제 뭐 집권 2달 좀 넘은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정 지지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선택한 분들 입장에서는 더 잘하길 바랄 텐데 이게 지지도가 지금 40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뭐 문재인 정부보다 뭐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 윤 대통령을 대통령의 청와대에 들어가게 해준 것이 실수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야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수입니까? 아니면 좀 더 봐야 될까요? 뭐 이걸 당연히 더 봐야 되겠죠. 이걸 실수라고 얘기하면 국민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치나 평론하는 사람들 쉽게 하기는 어려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뭐 국민들은 정권을 심판한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5년 동안 진행한 문재인 정부가 소위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인 민생의 문제 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주지 못했다. 그러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와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반영된 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성은 분명히 있다. 정당성은 국민이 부여한 거다. 근데 문제는 그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이 지금 매섭게 질타하고 있는 거죠. 왜 똑같이 가려고 하지?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똑같이 가려고 하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독특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어스태핑 같은 거 하면서 왜 저렇게 국민과 싸우려고 하시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론이나 언론이나 야당이나 이거 뭐 다 예를 들면 국민의 뜻 분명히 있는 건데 왜 그런 인사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의 얘기한 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당장은 다 모르겠어요. 뭐 3개월도 안 됐는데 문제 제기하기 뭐하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이제 안 한다고 그러시죠. 잠정 중단이긴 하죠. 제가 볼 때 국민과 싸우시지 마셔라.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통령은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나 좀 들으셔라 이제는. 말하지 말고 들으셔라. 뭐 들어야 민심을 아는 거고 민심을 알아야 뭐 말을 하든 행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말만 하신다. 들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욱 교수님께서 윤석열 정부에 추천하는 곡은 비욘세 리슨이라고 합니다. 좀 들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듣는 것도 문제지만 듣는 거는 일종의 행동 요령이라면 저희 전 시간에는 그 아까 잠깐 계셨던 배종찬 소장께서 애티튜드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달라지면 모든 게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30 후반대에 있지만 30 아래로 내려와도 태도를 안 바꾸면
뭐 바뀌지가 않을 거다. 대통령의 태도는 장기간으로 본다면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바뀌고 있다고 봐요. 이미 바뀌고 있습니까? 어떤 대목에서 도스태핑 그렇습니까? 안 나오시잖아요. 아, 이게 바뀐 겁니까? 왜냐하면 보여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누가 했겠죠. 본인이 갑자기 예를 들면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안 때문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나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얘기들이 올라왔겠죠. 아래로부터. 예, 예. 도스태핑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예를 들면 리스크가 큽니다. 아, 자존심이 상하셨겠는데요,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었겠죠. 계속 있었겠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나와서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는 살펴보는 거겠죠. 예.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예. 전 그렇다면 이제 행동의 변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어떤 태도에 어쨌든 대해서. 누구 얘기를 듣긴 들었다, 윤 대통령이. 태도에.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소위 액션이나 태도가 어떻게 가느냐를 지켜봐야겠죠. 네. 그래서 좀 더 고개 숙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옛말에 이제 민심인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백성의 눈만큼 보고 백성의 귀만큼 들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네. 그런 태도를 취하신다면 국민들이 조금 시간을 주겠죠. 근데 안 그렇고 또 와가지고 이보다 더 훌륭한 분이 계십니까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구나. 예. 안 되는구나. 이건 어떤 네. 형태로든지 예. 뭔가 좀 행동을 해야겠구나. 이제 국민들이 행동을 하시겠죠. 예. 그때부터.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론을 저희가 쭉 해봤는데 여기 우리 이제 작가의 진행 방식으로 따지자면은 예능 코드를 10분 발휘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후루룩 해가지고 저희가 미래로 갈 텐데 스피스가 예능도 이제 하나요? 예능도 이제 지금 탐내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기지개를 펴보려고 하는 60세로 가겠습니다. 김종욱 교수님께서 60세가 되면은 지금 환갑까지 대략 한 8년 남으신 건가요? 9년? 윤석열 정부의 나이로 따지면 네. 정부 그럼 윤정 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만으로 하시면 한 9년, 10년? 8년 정도. 8년. 8년 남았으면 8년의 김종욱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진취적인 질문을 발행인께서 솔직히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가고 그렇습니까? 싶지 않아요, 거기까지. 62년 한갑이란 얘기인데 예. 오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미리 가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계획적인 분이세요. 이 원고를 쓰신 분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진취적인 분이라서 그때까지를 바라보고 인생 계획을 하셔야 되는. 대신 뭐 고맙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 때문에. 이 예, 질문 때문에.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아마 저는 지필가 글을 그다음에 지필을 하면서 통기타를 열심히 배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필을 하고 싶으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데 예. 먹고 살기 들어가지고 지금 못하는 작업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구한말 항전의 역사. 책을 쓰시는 부분. 예, 대한제국. 제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써놨다가 예. 뒤에 손을 못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고종의 항전사. 예. 많은 분들은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공부한 고종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 아니어서 죽을 때까지 싸웠던 사람이어서 좀 그걸 좀 한번 좀 써서 좀 지금 역사학계의 시선과 좀 다른 검증을 좀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감의 정치학이라는 걸 좀 써보고 싶어요. 공감의 정치학. 예. 이미 제목을 다 정해 놓으셨군요. 제가 이제 논문을 한 2편 정도 썼었어요. 그걸로. 그래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앞으로 정치는 소위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가야 되는 정치여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에세이를 하나 쓰고 싶은데 불평등 보고서 같은 정치 에세이를 써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교 1, 2, 3학년 때 기타를 좀 조금 쳤는데 중간에 고민이 너무 많아서 다 까먹으셨군요. 까먹어서 좀 기타를 치면서 좀 배짱이처럼 가끔 책 쓰다가 자빠져 누워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기타 들고 노래도 좀 불러보고 이러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60에 대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야겠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 이 중위소득 이하가 42%라고 얘기하니까 난감하긴 합니다만 42%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쓰며 통기타를 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저희는 진심으로 바라겠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질문이 있어요.
이미 뭐 통일부에서도 일을 하셨고 NSC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했다 혹은 국가와 관련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차후에 국가의 녹을 먹거나 뭐 혹은 선출직 뭐 모르겠습니다. 뭐 임명직 뭐든 괜찮은데 국가의 녹을 먹는 일을 굳이 거절하지 않겠다. 녹을 먹는 일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나라의 세금을 받는 일이겠죠. 뭐 저는 어떤 뭐, 형태로든. 저는 뭐 세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저도 한 8년 정도는 받아본 것 같습니다. 네. 받아본 것 같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쉽게 못 하겠어요. 아 사람의 일이라는 건 또 어떻게 받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까? 왜냐면 다 이게 흔적이어서. 네네네. 흔적이어서. 네. 또 옛날에 제가 지금 제일 그 모범 반면 교사가 예. 조국 전 장관입니다. 아, 이 뭐 말 한마디만 하면 옛날 SNS에 글이 다 올라와가지고 비교가 되니까. 예, 그 뭐 좀 비아냥되는 표현으로는 조만대장경이라고 막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뭐 저렇게 많은 글을 올리셨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쉽게 예. 뭐 밀려오는 운명을 네. 마다할 생각은 없다. 네네. 하지만 애써 네. 구걸하진 않겠다. 예.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얘기를 못했네요. 그 가족분 중에 실제로 부인께서 오랫동안 그 주민운동이나 이런 걸 하셨다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그것도 간략히 잠깐 말씀 주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또 이 인터뷰는 이제 인간 김종국을 말하다 거의 한 50분 내지는 1시간짜리 인터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사모님께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모님에 대한 얘기도 잠깐 안 보길 바라. 아니요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주민운동 하셨어요? 예, 제가 은평구에서 산지가 지금 한 27년 정도 네. 되는데요. 아유 예, 되는데요. 5년 이 정도 되는데 구청장 출마하실 이력이죠. 그건 아니고 근데 네네. 와이프가 처음 살 때부터 예.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풀뿌리 아. 운동, 왜냐하면 은평구가 상당히 예를 들면 풀뿌리 주민자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맞습니다. 지역 중에 하나였었고요. 예. 아마 제 와이프도 그 초창기 멤버였었고, 네. 근데 중간에 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네. 그 커피 전문점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 한 10년 정도.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지금 한 10몇 년 정도 그 지역에서 다양한 풀뿌리 마을 자치 운동들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슨 뭐 은평 이 시민단체 네트워크의 뭐 대장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본인도 뭐 정치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실제로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균형을 맞출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두 분 다 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한 분이 또 이렇게 좀 정치하시면 네, 다른 한 분은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남아 계시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예.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우리 짬밥이라는 표현을 써서 괜찮습니다. 예, 저희가 짬밥도 좋아해요. 예, 제가 민주당 짬밥이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요? 1997년도에 예. 아태평화재단 아시나요? 예, 알죠. 제가 거기 연구 조교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되게 오래 하셨네요.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가 평론하면 이제 당에서 이렇게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예. 저랑 막 얘기할 때마다 민주당이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화가 나죠. 안 와?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시작했었고, 예. 아태평화재단 일이 끝나고 나서 국회에 들어와서 비서관, 보좌관 생활하고 예. NSC 가고 통일부 가고 다시 또 열린정책연구원에 들어와서 연구원 생활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했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저한테는 안 되죠. 민주당 짬밥으로는 안 되는데 민주당도 당해낼 수 없는 게 이 집안의 이제 남편과 부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도 제가 집에서 집필하면서 통기타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식적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방송에는 이제 평론을 하시러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여러 방송국에 나가시면서 실제로 동료 평론하시는 출연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그래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평론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들을만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한 번쯤 나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좀 털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추천을 저희가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분 들을만하다, 이분 너무 좋다 하시는 그 동료 출연자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진영도 괜찮고, 아니면 뭐 진영을 넘어서 이분은 조명받지 못했다, 뭐 이런 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뭐 제가
일단 이쪽 진영은 뭐 저쪽에 계신 이제 제가 좀 진보적인 식의 근데 진보 패널이라고 또 사람들이 또 저보고 네가 무슨 진보 패널이야 이렇게 네, 얘기하는 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통하시잖아요. 분들도 계세요. 합리적인 패널.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이제 술자리에서 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저 이제 팀이 저를 아시면서 이제 가서 이제 술 한 잔 같이 먹자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술을 다 마시고 이제 다 끝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저를 같이 갔더니 선배가 이제 이제 그만하지 나와서 이렇게 하더니 이 친구 민주당에서 그랬더니 국민의힘 아니었어요? 그렇게 인식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찐입니다. 민주당 찐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빼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방송에도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네, 예, 예. 제가 보수 패널 중에서는 장성철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윤기찬 변호사님. 야, 두 분을 굉장히 많이 꼽으시네요. 저는 이 진짜.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예. 사람에 대한 좀 공감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자기 쪽을 옹호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상대방을 디스하지 않은 방식으로 좀 옹호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예, 예. 이 두 분은 좀 한번 좀 인생을 좀 조사하시면 예, 예. 좋은 좀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출연자 추천까지 저희가 실제 어떤 동료를 좋아하시는지 뭐 여쭤보고 싶기도 했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여쭤보고 있습니다. 오늘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해봤는데요. 스픽스 인터뷰 휴먼에서는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 방송에서 많이 접해보셨습니다만 꼭 그 어떤 평론에 대한 본업, 출연에 대한 본업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듣다 보면 또 유익하기도 하고 실제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알게 되면 나중에 실제 방송에서 만나보셨을 때 그 평론의 깊이가 더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김종욱 동국대 행정대학원 대우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픽스 인터뷰 휴먼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